네, 안녕하세요. 정자 올가에서 중1 담임을 맡고 있는 장시영 선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얼굴을 뵙고 대면 설명회를 해야지만 먼저 영상으로 여러분들 만나게 돼서 그래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마 11월 중에는 대면 설명회를 좀 소수의 분들을 순차적으로 모시고 대면 설명회를 큰 이변이 없는 한 또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도 먼저 이렇게 영상으로 같이 여러분들께 그때 말씀드릴 내용들을 미리 말씀드려서 여러분들 궁금증을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단은 올해 참 코로나로 많이 힘드셨죠. 코로나로 학생들이 학교를 가느냐 마느냐, 심지어는 뭐 1학기 때는 1학기가 뭐 연기되느냐 마느냐까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상당히 힘든 시기들을 학부모 입장에서는 다 보내셨어요. 근데 어쨌든 또 이렇게 6학년이 이제 마무리가 되고 이제 중1에 내년에 또 올라가게 됩니다. 학교가 바뀌기 때문에 이 코로나 와중에 학교가 바뀌는 건 상당히 큰 변화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 여러 가지로 고민도 많으시고 어떻게 중학교 시기를 준비를 해야 될지 또 어떻게 그다음에 지금부터 공부를 시켜야 될지 그런 데서 아주 궁금증이 많으실 것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영상을 통해서 궁금증을 풀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좀 화면을 보면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목이 보시면 이제 코로나 시대 자유학년제 1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물론 이제 코로나라는 것이 전 세계를 지금 강타하고 있고 특히 교육에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예상으로는 내년 좀 늦어도 내년 하반기 또는 후반 정도에는 적어도 코로나가 좀 종식이 되리라고 예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많은 것들을 바꿔놓긴 했지만 또 코로나가 지나고 나면 또 모든 것이 또 정상으로 또 다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특히 입시에 대한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가장 최종적인 목표는 대입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코로나가 종결이 되고 그다음에 다시 예전의 입시 제도로 다시 돌아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또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코로나로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한 정상적으로 예전과 같이 차근차근 준비를 해나가야 된다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 되겠습니다. 자, 중학교 이제 1학년 물론 국민들 중에는 언니나 오빠가 있어가지고 중학교 1학년이 어떤 건지 자유학년제가 뭔지 잘 알고 계시는 분 계실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아이가 첫 아이다. 그런 경우에는 상당히 궁금증이 많으실 것입니다. 뭐 대표적인 궁금증 몇 가지를 보면 1학년에 자유학년제라고 하는데 이게 도대체 어떤 건가요? 라는 궁금증들이 많으세요. 그 다음에 고등학교까지도 수행평가가 많다는데 수행평가를 잘하려면 뭘 어떻게 해야 되죠? 또 이런 궁금증도 많으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또 국어 학원이기 때문에 중학교 국어는 초등학교 국어하고는 또 어떻게 다른가요? 많이 다른가요? 초등학교 때 국어 잘했는데 중학교 때도 잘할 수 있을까요? 라는 또 고민들이 많으십니다. 그 다음에 내신 대비, 수능 대비를 1학년 때부터 해야 할까요? 아니면 이제 좀 국어는 1학년 때는 조금 쉬다가 이제 다른 수학이나 영어를 먼저 소위 말해서 잡아놓고 그 다음에 국어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라고 또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 다음에 독서가 참 중요하다고 하는데 우리 아이가 책을 잘 읽는 아이면 좀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 책은 어느 수준의 책을 또 얼마나 많이 읽어야 되나요? 라는 궁금증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궁금증들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학부모님들께서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을 뽑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자유학년제라는 게 뭐냐라고 그 부분에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뭐 나와 있지만 이론적으로 읽어보면 이거죠. 중학교 1년 동안
시험 부담에서 벗어나 꿈과 끼를 찾고 창의성, 인성, 자기주도 학습 능력 등 미래 핵심 역량을 함양하기 위해 토론, 실습 등 학생 참여형으로 수업을 개선하고 진로 탐색 등 다양한 체험 활동이 가능하도록 교육과정을 유연하게 운영하는 제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이겁니다. 예, 꿈과 끼를 찾는다라는 건데 이 얘기는 뭔 얘기냐면 예, 진로라고 하죠. 우리가 여기 밑에 나와 있는 진로 탐색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사실 진로 탐색. 그래서 자유학년제를 다른 말로 하자면 진로 탐색 과정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자기가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무엇을 하고 싶은지 알지도 못한 채 막연하게 예, 공부하다 보면 예, 흥미도 떨어지고 예, 그 다음에 나중에 막상 아무 학과나 대학을 가서 거기에서 다시 또 방황하고 예, 원래 자기가 좋아하는 건 이거였어. 그걸 찾느라고 또 휴학하거나 퇴학하거나 또 다시 수능을 다시 보는 경우도 많이 있고 예, 그런 어떤 사회적인 또 어떤 예, 사회적으로 좀 좋지 않은 모습들 예, 여러 가지 비경제적인 모습들을 막기 위해서 그러면 일찍부터 진로를 좀 탐색하는 과정을 갖게 해서 나는 어떤 사람이구나 이거를 찾게 해주자는 취지가 바로 자유학년제입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교과 과정은 당연히 똑같이 있겠죠. 예, 여기서 야는 뭐 국영수 사과부터 예체능까지 다 있는데 그런데 이제 나머지 다른 활동들이 많이 좀 강조가 되고 있어요. 물론 뭐 예술이라든지 체육 부분 당연히 강조되고요. 그다음에 주제 선택이라고 해서 이거는 이제 반별로 나눠지는 게 아니라 어떤 주제별로 예, 학생들을 선발을 해서 선발을 한다기보다는 나누는 거죠. 나눠가지고 그다음에 따로 반을 뿌리는 겁니다. 네, 그렇게 주제 선택 과정이 있고요. 당연히 진로 탐색 과정이 있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동아리 활동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들을 중심으로 해서 예, 교과 과정을 이끌어가는 것 이거를 자유학년제라고 합니다. 물론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이 중에서 당연히 교과 과정도 사실 줄어들었는데 당연히 그 이해 활동도 당연히 줄어들죠. 특히 예, 체험 활동이라든지 밖에서 하는 활동들 그 다음에 같이 모여가지고 뭐 토론을 한다라든지 협업을 해서 공부하는 과정들은 많이 생략이 됐습니다. 뭐 동아리 활동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어쨌든 예, 이제 어느 정도 코로나가 해결이 되고 나면 이거는 다시 부활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과 과정만 가지고는 예, 결과적으로 예, 꿈과 끼의 진로를 탐색할 수 없다고 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자유학년제 그렇다면 자유학년제는 학생 평가를 어떻게 할까요? 네, 일단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1학년 때는 지필평가가 없습니다. 소위 말해서 중간고사, 기말고사 해가지고 거기에서 네, 시험 범위 나눠주고 그다음에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시험 보고 점수를 받아오는 그런 지필평가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지만 수행평가라는 거는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평가된 것이 점수화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학년 때도 평가가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필, 시험 보는 것도 가끔 있습니다. 수행평가에서도 있을 수 있고 또는 뭐 형성평가 형태로 진행이 되는데 단지 그게 점수화돼서 공개가 되고 그 다음에 학생생활교육부의 점수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필평 시험 형태 총괄평가를 폐지하고 수행 중심의 과정평가를 실시한다. 여기 이제 수행 중심의 수행평가를 얘기합니다. 자세하게 뒤에서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나중에 그런데 점수화가 되지 않는다는 거지 이게 전혀 기록에 남지 않는다는 건 아닙니다. 어디에 들어가냐면 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학기 말에 학생부의 교과 학습 발달 상황 그중에서 과목별 또는 개인별 세부 등록 및 특기 사항에 기재합니다. 물론 이런 부분들은 약간씩 뭐 경중의 정도가 달라지긴 합니다만 그래도 왜 이게 없으면요 1학년 때 그 학생들의 그 수행평가 또는 아까 얘기했던 여러 가지 활동들에 대해서 평가를 하지 않는다면 대충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평가가 들어가는데 단지 점수화돼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의 관찰에 의해서 이러이러하다 이 학생이 이러이러한 걸 했다라고 기재를 하게 됩니다.
예, 여기에 이제 교육부에서 나온 과정들은 과정을 관찰하고 자기 성찰 평가라고 포트폴리오 평가를 해서 학생부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에 기록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유학년제에서는 도대체 뭘 준비를 하고 어떤 활동을 우리가 해야 될까요?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이 과정 중심입니다. 과정 중심 평가인 수행평가 대비가 필요합니다. 수행평가를 잘 해야 되는 이유는 이제 2학년 때부터는 수행평가도 점수화가 돼서 기록이 됩니다. 물론 내 아이는 그냥 고등학교는 그냥 일반 고등학교 가고 꼭 좋은 좋은 고등학교 갈 필요 없어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때 중학교 때부터 수행평가 대비를 잘 해놔야 고등학교 때도 수행평가를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필평가를 시험을 아무리 잘 봐도 수행평가에서 점수를 받지 못하면 등급이 낮아지는 그러한 불상사가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필평가 시험도 잘 봐야 되지만 수행평가도 잘해야 돼요. 그러려면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수행평가를 꼼꼼하게 철저하게 대비해서 준비해 나가는 그런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2학년 때 지필평가 대비 그리고 수능 대비까지도 동시에 진행이 돼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수행평가가 중요하다고 해서 이런 위주로만 활동들을 하고 이런 위주로만 공부를 하게 되면 실제로 나중에 2학년 때 지필평가를 보는데 거기에서 당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능 대비도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거는 1학년 때뿐만 아니라 중학교, 고등학교 전 과정에 해당되는 내용이긴 하지만 1학년 때도 적어도 나중에 지필평가도 보니까 그것도 준비를 해야 되는구나. 수능과 관련해서도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미리 하고 계셔야 된다. 그리고 학교에서 독서 대회라든지 교내 대회가 있습니다. 대회들이 지금 코로나 시대라고 해서 대회가 없는 거 아닙니다. 꾸준히 특히 나와서 막 서로 막 격렬하게 토론하고 하는 그런 것들은 많이 없어졌지만 적어도 써서 낸다라든지 그러니까 대면으로 활동하는 게 아닌 경우라면 충분히 대회를 치를 수 있기 때문에 교내 대회는 지속적으로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내들도 꾸준히 이루어져야 됩니다. 즉 다시 한번 표로 정리해드리면 일단은 교과별 수행평가 대비를 해주셔야 되고요. 교과별. 그 다음에 자유학교 활동, 예술체육, 주제선택, 진로탐색, 동아리 활동도 꾸준히 해주셔야 됩니다. 물론 코로나 때문에 올해는 많이 줄어들었어요. 내년에도 적어도 1학기까지는 최소한 1학기까지는 많이 줄어들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도 일단 그냥 최소한의 활동이라도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2, 3학년 대비 내신 지필평가 대비 학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독서활동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독후감을 매 학기마다 제출을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진로와 관련된 교내 대회를 참고해 주시고 봉사활동도 해주셔야 되는데 이제 올해는 원래 연간 20시간이지만 올해는 많이 축소가 됐습니다. 일부 온라인으로 배치한다라든지 그래서 축소가 됐는데 만약에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제 앞으로 계속 코로나가 종식이 돼도 축소된 게 그대로 갈지 아니면 다시 예전처럼 부활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봉사활동도 염두에는 두고 계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행평가라는 게 도대체 뭘까? 수행평가라고 하면요, 소위 말해서 지필평가 이외의 것이 수행평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위 말해서 문제풀이, 난다평 또는 서술형, 또 오지선다형 그런 지필평가가 아닌 것은 다 수행평가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론적인 걸 말씀드리면 지필평가에서 나타날 수 있는 입시 위주평가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평가로 학생들의 정보 수집, 분석, 비판하고 종합하는 능력, 학습하는 능력, 여러 가지, 그다음에 협동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까지, 소통력, 해결하는 협동 능력까지도 평가한다는 것이 수행평가입니다. 그래서 수행평가의 특성을 좀 몇 가지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일단은 과제형 평가를 지향한다. 그래서 숙제 내가지고 언제까지 해와라는 걸 안 한다는 거죠. 가급적. 그래서 정규 수업 시간을 활용해서 평가를 실시하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실제로 진행을 하다 보면 이렇게 다 할 수가 없어요. 적어도 수행평가를
몇 시간, 몇 차례 걸쳐서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당장 수업 시간에 이거 해라라고 할 때 아이들에서 나올 수 없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자기 진로와 관련된 짧은 글쓰기, 자기 진로와 관련돼서 예를 들면 그걸 소개하는 걸 써라. 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지금 최근에 있었는데 그걸 당장 수업 시간에 진로 과정에서 뭐 얘기를 한 다음에 당장 써봐라 하면 쓸 수 있는 아이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첫 시간에는 개요를 짜라. 자기가 뭘 할, 이 수업 시간은 자기가 뭘 할 건지 생각하라. 두 번째는 뭐 개요를 한번 짜서 내라. 세 번째는 글을 구체적으로 써서 내라.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리 써와서 그거를 제출하는 형태는 많이 없어요. 대신 여러 차례에 걸쳐서 준비를 미리 한 다음에 현장에서, 즉 교실에서 쓰라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바로 그 자리에서 문제를 제출해서 바로 해라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이고, 학생이 배운 학교 교과 과정을 보면 수준 안에서 낸다. 그건 뭐 당연한 얘기고요. 수행평가의 점수는 점수화가 가능한 영역의 점수가 가능하다. 그래서 2학년 때부터는 점수화가 가능하지만 1학년 때는 점수화하지는 않는다. 뭐 이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게 또 중요한데 수행평가는 그렇다고 서술, 논술형으로만 실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가끔 문제풀이 형태로도 진행되는 경우가 있고 오히려 이제 발표라든지 또 다른 협업을 통해서 실시하는 경우가 많은데 올해는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서술 논술형으로 실시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체육예술교과는 이게 수행평가라고 해서 무슨 실습만 하지 말라는 거죠. 오히려 체육예술교과에도 서술 논술형 같은 형태의 수행평가를 하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그림 그리는 거, 음악 노래하는 거, 체육, 뭐 이런 뭐 공차기 이런 것만 하지 말고 이론적인 것도 해라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시험만 보는 거는 다른 쪽으로 또는 실기만 하는 거는 또 시험 쪽으로 이런 식으로 적절하게 좀 배분하라. 이게 수행평가의 특징이 되겠어요. 그럼 수행평가 유형을 보면 일단은 역시 가장 많은 게요. 교과목 내용 이해와 관련된 서술형 논술형 평가입니다. 서술형 논술형 평가가 많고요. 그 다음에 특정 주제에 대한 토의나 토론 등이 있는데 이제 이거는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축소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창의적 글쓰기, 창의적 글쓰기가 역시 많습니다. 국어 같은 경우는 수필, 문설문 쓰기, 건의문 쓰기, 독후감, 나의 진로 소개 같은 경우를 쓰는 게 있고요. 발표하기도 있습니다. 국어나 영어, 사회 등 대부분의 과목이 있는데 이거는 혼자서 나와서 발표만 하면 되는 거라서 이거는 코로나 때라고 해서 없어지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영어로 어떤 거를 준비를 해서 자기 꿈이라든지 이걸 영어로 준비해서 발표라 이런 것들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다음에 실기 및 활동 당연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어나 뭐 영어나 수학에도 실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뭐 연산 자료 만들기, 스토리북 만들기. 뭐 과학은 당연히 실험이고 음악은 연주, 미술은 그리기, 그다음에 연극이라든지 운동 같은 게 있는데 조금 이제 연극 이런 거는 요즘에는 안 넣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포트폴리오라고 해서 포트폴리오는 뭐 이렇게 복잡한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수업 중에 여러 가지 나눠진 포인트, 수업 중에 만들어 본 어떤 결과물 이런 것들을 잘 보존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포트폴리오 지금까지 모았던 거 가져오세요. 그걸 검사하는 시간이 있어요. 근데 보통 남학생들 같은 경우도 그렇고 여학생들 좀 이렇게 차이가 없습니다. 잘 정리를 하는 학생도 있지만 정말 가방에 꾸깃 끼워 넣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쓰레기통에 버리고 이러다 보면 결과물이 안 남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도 잘 준비해 주시고 결과적으로 이제 수행평가 유형을 보면요. 역시 쓰기하고 말하기입니다. 가장 많은 게 쓰기고 그 다음에 말하기가 되겠죠. 근데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더 강조된 건 역시 쓰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학부모님들은 이제 1학년 되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은 학생의 수행평가를 잘해가도록 챙겨주시고 학원의 도움을 청하셔야 됩니다. 수행평가는 일정표가 다 나옵니다. 특히 요즘 같은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학교를 매주 가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경우는 수행평가 표를 아예 만들어서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행평가 표를 보고 애가 이거를 준비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학생과 상의하에 물론 간섭하는 걸 싫어하는 학생들도 있어요. 그래서 좀 상의를 하시고 평가 계획표라든지 수행평가 쪽지 같은 것들을 잘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세하지만 수행평가는 물론 간단한 거는 수업 시간에 수업하면서 바로 끝나면서 하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 복잡한 수행평가는 반드시 예고됩니다. 그래서 준비할 시간이 있으니까 꼭 미리 학원 선생님들한테 도움을 요청해서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특히 아까 얘기했었는데 포트폴리오 수업 중 결과물은요 잘 보관해 주십시오. 특히 과목별로 따로 철을 만들어서 클리어 파일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정리해 주시면 아주 좋습니다. 그 다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생이 참가할 수 있는 교내 대회는 꼭 참가하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야 입상 확률도 높아지지만 무엇보다도 이런 대회를 통해서 발전이 이루어집니다. 일단 봉사활동은 현재는 이제 외부 봉사활동은 다 중단되었지만 봉사활동이 이제 다시 재개가 된다면 이 올가에서 제휴한 근데 실제로 이제 올가에서 만든 이어짐이라는 봉사활동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봉사활동 단체에서 주기적으로 다양한 활동들을 합니다. 뭐 거리 정화활동 같은 간단한 활동도 있고 또는 지역 아동센터에 가서 봉사한다든지 아니면 지역 내 소규모 도서관에서 사설을 한다든지 이런 다양한 활동들이 있기 때문에 꼭 잘 나중에 확인을 하셔서 네이버 카페에 이어짐이라고 있습니다. 현재는 지금 진행이 좀 중단된 상태, 중단이라기보다는 코로나 때문에 잘 지금 네이버 활동을 못하고 있는 상태지만 다시 재개될 경우는 이어짐을 잘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자유학년제가 도대체 뭐고 이럴 때 우리 아이들은 뭘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설명을 좀 드렸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국어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야, 중학교 때 국어는 어떻게 다를까? 소위 말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그 초등학교 때는 참 국어 잘했어요. 공부 안 해도 그냥 100점 맞아 왔는데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일단은 초등학교 때는 사실은 어느 정도 읽고 이해하는 능력만 있으면 웬만큼은 다 맞습니다. 실수를 한두 개 틀리는 정도겠죠. 그런데 중학교 때의 국어는 초등학교 때하고 다릅니다. 체계적으로 공부하지 않으면 나중에 따라가기가 어려워요. 물론 늦게 시작해도 만회할 수는 있어요. 만회할 수는 있는데 그만큼 그때 또 집중하고 시간을 많이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거보다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이라도 꾸준히 해놓으면 나중에 훨씬 더 적은 시간에 보조를 맞춰볼 수 있는데 무슨 다른 과목 잡겠다고. 그러니까 제가 사실 정자 올가에서 5년째 중1 담임 맡고 있어요. 근데 점점 추세가 달라지는 게 뭐냐면 처음에 자유학기제, 그다음에 자유학년제 이게 확대될 때는 학부모님들이 시험 없으니까 잘 됐다. 그래서 먼저 수학을 잡아놔야지. 또는 영어를 잡아놔야지. 그러면서 수학과 영어에 집중해서 국어를 이제 아예 손을 놓은 1학년 때는 손을 놓은 경우가 많이 있어요. 시험이 없으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바로 후회하고 다음부터는 1학년 때부터 보냅니다. 특히 위에 형이나 오빠가 아니 형이나 뭐 언니나 누나 오빠가 그렇게 했을 경우에 동생은 반드시 1학년 때부터 보내는데 왜 그러냐면 1학년 때부터 체계적으로 공부를 안 했을 때 나중에는 더 힘들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이제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집중하라고 국어를 뺐는데 오히려 다른 과목을 더 한 게 아니라 뺀 것만큼 안 하더라. 뭐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국어도 다른 과목과 마찬가지로 당연히 주요 과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꾸준히 일찍부터 시작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고요. 특히 문학의 갈래 학습이라는 거하고 문법이 이제 새로 들어갑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실력차가 발생하는 거예요. 특히 문학 같은 경우가 우리 애는 시도 쓰고 소설도 많이 읽고 이런 정도 가지고는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시와 관련된 어떤 개념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시의 비유법, 표현법 이런 것도 많고요. 뭐 시적 화자가 어떻고 막 이런 여러분들 아마 보면은 옛날에 본 것 같은데 하나도 기억이 안 나네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문학, 시나 소설을 위시로 해서 문학의 간략성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그러니까 수많은 새로운 용어와의 싸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문법은 뭐 당연하죠. 우리가 문법을 몰라도 말은 잘하지만 이제 막상 문법을 공부하기 시작하면
상당히 참 방대합니다. 문법이. 그러니까 좀 어렵다고 말씀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거는 어렵다기보다는 참 많아요. 문법이. 그래서 영어문법이 어마어마하게 방대하고 많다고 생각하지만 국어문법도 만만치 않습니다. 더구나 우리말인데도 불구하고 이거 이해하는데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많이 시급차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확실히 공부를 미리 해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중학교 과정이 고등학교 과정으로 연결됩니다. 심지어 연결이라는 말을 썼지만요, 중복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시나 소설을 말씀드렸는데요. 어떤 시나 어떤 소설은 중학교 때 나온 게 고등학교 때 나오고 고등학교 때 나온 게 중학교 때 나와요. 그러니까 예전처럼 중학교 과정, 고등학교 과정이 딱 정말 모자라서 구분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중학교 때 배웠던 과목, 작품은 고등학교 때는 안 배워도 되고 이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김소월의 진달꽃 같은 작품은 또는 뭐 김소월의 모누일 같은 작품은 중학교 때도 나오는데 고등학교 때도 나와도 되는 작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학교 과정과 고등학교 과정은 거의 비슷하다. 연결된다. 또는 심지어 중복된다. 그렇기 때문에 중학교 때 열심히 국어를 해놓으시면 고등학교 때 그만큼 훨씬 쉽게 국어를 공부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어쨌든 우리가 이제 잘해야 되는 거는 내신과 수능인데 국어의 분야는 문학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문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방대한 부분이 이제 비문학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비문학이라는 부분은 그냥 문학이 아니다. 문학이나 문법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비문학이라고 했을 뿐이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수능에서 수능 문제 한 번이라도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뭐 정말 정치, 경제, 역사, 철학, 과학, 기술, 그다음에 예술, 뭐 기타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수많은 학문 분야, 수많은 다른 과목의 지문들이 나와요. 그걸 읽고 그거를 분석하고 이해를 해서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그런 것도 있고 또는 이제 화법, 뭐 대화를 한다든지 토론하는 데 나온다든지 또는 장문, 독서, 매체 뭐 여러 가지 다양한 하여튼 그 문학이 아니라고 하는 그 다양한 질문들이 나오고 그것들을 읽고 이해하고 분석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게 나오는데 이게 비문학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또한 대비를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이건 이제 비문학은 우리가 그래서 독서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독서를 통해서 책을 읽고 분석하고 관련된 주제에 대해서 글을 써보고 또 내용을 요약해보고 하는 것들이 필요한데 그게 이제 비문학하고 직접적으로 또 연관되는 분야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당연히 수행평가도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중학교 국어는 초등학교 국어와 완전히 다르다. 대신 고등학교 국어와는 거의 비슷하다. 그래서 중학교 때 체계적으로 공부를 해놓으면 고등학교 때 훨씬 수월하게 오히려 그때는 국어는 편하게 유지를 하고 다른데 모자란데 더 집중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자,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역시 확실한 해결책은 올가의 정규 교육과정이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 올가의 교육과정은 일단 3시간이에요. 그래서 시간부터 말씀드리면 1시간, 그 다음에 2시간, 3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1시간은 문학 수업을 합니다. 문학. 그래서 1학기 때는 문학 관례학습, 아까 말씀드렸었죠. 뭐 시에서 다양한 표현법, 수사법들, 뭐 소설에서의 어떤 시점이라든지 또는 무슨 뭐 소설에 나타난 또 여러 가지 인물의 종류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관례학습들을 1학년 때 공부를 하고 그다음 보통 1학년 때 나오는 작품들, 주요한 작품들이 있습니다. 물론 조금 별로 중요하지 않은 작품도 있죠. 하지만 이게 국문학적으로 중요한 작품들, 수능에도 나올 수 있을 가능성 작품들을 수록을 하고요. 그 다음에 2학기 때는 이제 좀 앞서가서 2, 3학년 교과서에 나오는 작품들을 수록된 작품들을 공부를 해봅니다. 그래서 1학년 때는 문학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높이고 특히 갈래 개념들, 수많은 용어들을 이해하는 시간을 갖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냥 문법 수업인데 문법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학생별 편차가 가장 심하기 때문에 문법인데 일단은 이 문법을 미리 섭렵하게 됩니다. 즉, 근데 그렇다고 뭐 1학년 문법만 한다, 2학년 문법만 한다는 게 아닙니다. 문법의 전 범위, 문법의 전 범위의 공통 개념을 확인하고 문제를 풀게 합니다. 물론 이렇게
해놓으면 또 2, 3학년 때는 뭐 하느냐? 2, 3학년 때도 당연히 또 문법은 반복해요. 왜냐하면 문법이란 건 아시지만 한 번 공부했다고 해서 그냥 다 이해하고 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예, 또 잊어먹어요. 그래서 또 반복하고 반복하고 그러면서 조금씩 난이도가 높아진 문제들을 풀어나가면서 문법을 완벽하게 이해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1학년 때 일단은 전 범위를 한번 쭉 섭렵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독서 수업이 이제 세 번째로 진행이 되는데, 독서는 진로 탐색과 관련된 분야별 대표 책을 저희가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1학년 때는 1년치 목록이 미리 다 준비가 있습니다. 특징이,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 필요하시면 나중에 보여드릴 기회가 있을 텐데, 일단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진로 탐색과 관련된 분야별 책들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법과 관련된 책들, 정치와 관련된 책들, 의학과 관련된 책들, 과학과 관련된 책들, 다양한 진로와 관련된, 심지어 외교관과 관련된 책도 있습니다. 그런 책들을 우리가 읽고 그다음에 공부를 하는데, 저희는 이제 보시면 너무 어려운 책, 너무 소위 말해서 무슨 서울대 선정 백상 이런 것들 지금 읽으면 학생들이 이해하는 거 그다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책보다는 청소년 수준에 맞게 아주 잘 지어지는 잘 쓰인 책들이 있습니다. 정말 저희가 봐도 감탄할 정도로 잘 쓴 책들이 많은데, 그런 책들을 저희가 선정을 했어요. 오히려 어려운 책, 어려운 책들을 읽고 나 이런 거 읽었어. 그런데 아무것도 남지 않는 그런 것보다는 이런 책들을 읽고 완벽하게 이해하고 넘어간다면 훨씬 어디 가서 예를 면접이라든지 어디 가서 이야기를 할 때 훨씬 더 학생들이 더 잘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책들을 선정했다는 것만 말씀드리고요. 이걸 통해서 쓰기, 우리가 글쓰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글쓰기를 하고 그걸 선생님이 첨삭을 해주시고 다음에 그걸 다시 고쳐쓰기를 하게 되죠. 그런 과정을 통해서 글쓰기 실력이 향상이 되고, 또 말하기 능력은 독서를 하고 나서 그 주제에 관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요. 그 다음에 이 책을 읽는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우리가 우리 책을 분석한 그 교재의 내용들을, 지문들을 읽고 또 생각해보면서 비문학 대비해서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독후감을 학생들이 이제 글을 써냅니다. 그것들을 잘 저희가 보관했다가 학기 말이 되기 전에 철을 해서, 예쁘게 철을 해서 학생들한테 나눠줍니다. 그러면 그것들을 잘 활용해서 학교에 독후감을 제출하는데 아주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항상 하는 거지만 어휘 테스트를 봅니다. 어휘 테스트는 저희가 아주 강조하는 거죠.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어휘 테스트가 진행이 됩니다. 어휘 테스트가 진행이 되는데, 어휘 테스트는 당연히 아시겠지만 어휘를 모르면 국어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에서도 제대로 수업을 따라가기 힘들고 공부를 하기 힘들겠죠. 그래서 이제 어휘에 보면 한자 또는 고유어, 그다음에 속담, 사자성어, 그다음에 여러 가지 다른 관용어까지 그런 내용들을 통틀어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 1학년 아마 1학기까지는 한자어 위주로 공부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고유어를 포함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쓰기와 말하기의 기초인 어휘 실력을 고취하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학생들이, 제가 이제 1학년까지는 중요한 어휘들은 설명을 해줍니다. 수업 시간 전에. 그리고 나서 이제 학생들이 테스트를 보고 그 다음에 틀린 것들 또 이것도 제시도 있고 합니다. 근데 학생들이 의외로 열심히 하면, 준비만 하면 다 잘 통과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학생들이 가끔 있지만 그다지 스트레스 받지 않고 나중에 다 잘 적응하니까 안심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반은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 반은 레벨별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최상위 반은 S반, 그 다음에 기본 반은 M1반, 기초반인 M2반이 있는데, 가장 많은 반은 역시 M1반이 되겠죠. 그리고 S반이나 M2반은 한 반 정도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일단은 12월 전에 입반 테스트를 거쳐서 반을 구성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 한 번 들어오면 계속 1년 동안 계속 그래야 되나요? 그 반에만 있어야 되나요? 아닙니다. 분기별로 정기고사를 통해서 레벨을 이동을 시킬 거예요. 특히 이제 그러면 어떻게 다르느냐? 사실 독서 같은 경우는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국어에서 달라지는데, 특히 문법 학습에서 문제 같은 것들이 아예 교재가 다르게 나옵니다. 그래서 수준별로
차별화를 하게 될 거고요. 그래서 이제 수준별로 체계적인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나는 우리 애는 S반 내고 싶은데 M반 돼서 좀 내가 뭐 어기소침해진다 하든지 잘한 줄 알았더니 M2반이야 기초반이 돼서 내가 되게 성적을 받았어요. 뭐 이런 경우 여러분들 그건 좌절하시거나 아이들한테 그거는 잘 이해를 저희도 시켜주겠지만 본인도 잘 이해를 시켜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하다 보면요 같이 이 S반, M1, M2반이 섞여 있게 된다면 S반 아이들은 더 빨리 수업이 진행이 되고 그다음에 더 많은 문제들도 풀어보고 깊이 있게 하고 싶은데 그게 안 돼요. M2반은 못 따라가요.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다 손해입니다. 그래서 M2 기초반 같은 경우는 차근차근 거기에서부터 정말 기초를 다져서 올라간다면 훨씬 더 성장이 빨라집니다. 오히려 허겁대면서 따라가다가 결과적으로 나중에 지났는데 그냥 나도 남는 게 없어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수준별로 나눠서 하는 것이 훨씬 더 아이들에게는 더 체계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겁니다. 뭐 여러분들 예를 들자면 옛날에 뭐 그런 게 있을 거예요. 여러분 본인 세대라면 무슨 수학도 막 수학 정석을 보고 누구는 막 실력을 보는데 나는 내 기본을 보고 있다. 그러면 괜히 그거 실력 다른 애들 실력 보고 있는데 나는 기본을 보고 있다. 성문 종합영어를 보고 있는데 나는 성문 기본영어를 보고 있다. 이럴 때 조금 쭈삣쭈삣하고 좀 부끄러움도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건 전혀 신경 쓰면 안 됩니다. 오히려 지금 어려운 책을 보고 어려운 거를 공부한다고 해서 그것이 그 학생의 장기적인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레벨별로 반을 구성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해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말 시간표를 보면 저희는 일단 기본적으로 토요일과 일요일에 수업이 있습니다. 평일에는 수업이 없습니다. 물론 지난 해에는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는 금요일 날 한 반이 있었는데 숫자가 점점점 적어지고 평일 날에는 다른 과목이라든지 다른 수업 준비 또는 숙제 때문에 솔직히 오는 경우가 드뭅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 올바른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수업이 진행이 되고요. 이렇게 예시입니다. 이거는 그렇게 반드시 된다는 건 아닌데 제가 아까 기본반이 이렇게 한 3반, 기초반, 그다음에 이거는 최강 2반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시간에 맞게 이제 등원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방학 때가 특히 겨울방학 같은 경우는 거의 2달 가까이 되기 때문에 이때가 실력을 올리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항상 겨울방학 때 유료 특강을 진행이 되는데 이제 유료이기 때문에 부모님께서 좀 생각을 해주셔야 되긴 합니다. 이거는 우리 정규 수업과 별개로 진행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때 수업을 들은 학생들이 나중에 엄청나게 뿌듯해합니다. 그때 했던 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학생들이 스스로 얘기합니다. 첫째로는 기초문법이라는 게 있고요. 물론 이제 문법 수업을 나가게 되겠지만 그래도 좀 기초 이론을 미리 다져놓으면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기초 품사, 단어 형성법, 의문 같은 부분을 중점적으로 기초 이론을 다루게 되고요. 그다음 글쓰기 특강을 하게 됩니다. 수행평가 대비해서 독후감이라든지 숙제, 설명문, 논설문, 또는 토론 입문서 같은 이런 것들을 미리 써보는 특강이 있고요. 이제 중2, 3과정은 그보다 훨씬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시백선, 시저백선, 현대소설, 고전문학, 신문학, 비문학 등이 있는데 물론 우리 애가 뭐 이런 것도 한번 들어보고 싶다면 할 수는 있지만 일단은 예비중일 과정에서 들어볼 수 있는 건 기초문법과 글쓰기 특강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평일 클리닉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방학이 끝나고 3월부터입니다. 3월부터 평일날 클리닉이 진행되는데 이제 이 클리닉이라는 거는 어떻게 말하면 정규 수업과는 별개로 학생들이 좀 이런 부분을 보충받고 싶다 할 때 하는 거고요. 이거는 유료가 아니고 선생님들께서 이제 서비스 차원에서 해드리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지 평일날 시간이 안 돼서 못 오는 학생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평일 클리닉은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적어도 1학년 때는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부담이 된다 또는 시간이 안 된다는 건 어쩔 수 없고요. 그럼 이때 이제 혹시라도 보내실 수 있다 하면 일단은
몇 가지가 있느냐, 뭐 비문학, 그러니까 비문학 독해라는 것도 미리 해두시면 좋습니다. 물론 2학년 때부터도 본격적으로 또 진행이 되지만 미리 해두시면 좋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좀 소위 말해서 좀 어려운 거 좀 해보고 싶다, 수준이 있다 하면 이걸 해보시는 게 좋고, 근데 우리 아이는 독서 시간에 글쓰기 하고 여러 가지 하는데 조금 더 글쓰기를 좀 강화했으면 좋겠다 하는 경우에는 글쓰기 또는 말하기 훈련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글쓰기 기초란 책이 있고, 또는 이제 개별적으로 책을 읽어오면 독감이나 서평을 쓰고 선생님이 첨삭해주고 바로 그거를 또 다시 써보는 걸 해보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학생 같은 경우는 말하기를 너무 못해서 자기가 쓴 글을 발표하는 말하기 연습만 계속 진행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어쨌든 글쓰기 말하기입니다. 그 다음에 각종 수행평가 대비합니다. 하지만 이제 수행평가를 모든 수행평가를 모여가지고 받을 수 있는 건 아닌데, 국어과라든지 좀 도덕이라든지 어떤 몇 과목들은 저희가 봐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목 수행평가를 저희가 대비를 해주는데, 이거는 좀 주기적으로 오지 않아도 필요할 때 선생님한테 시간을 내달라고 해서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일 클리닉을 통해서 개인별 또는 수준별 모자란 분을 보충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말 알차고 보람된 자유학년제 이렇게 여기까지 올가 교육이 갖출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네, 일단은 이제 긴 시간 동안 제가 여러 가지 저희 커리큘럼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자유학년제를 준비해야 되는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설명을 드렸는데 일단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 궁금증이 많으실 거예요. 앞으로 또 이걸 듣고 나서도 또 뭐가 또 궁금증이 생길 수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이것도 11월 달에 대면 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때 오셔서 Q&A 시간에 묻고 답하는 경우 제가 성심성의껏 대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긴 시간 동안 들어주십니다. 감사드리고요. 조금이라도 내년을 대비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참 많이 힘든 시기고, 우리 아이가 제대로 해가고 있는지 못하는 건지 여러 가지 많이 반신반의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이럴 때일수록 조금 더 소위 말해서 이제 전문가들한테 또 도움을 요청하시는 것이 맞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올가교육에서는 오랫동안 굉장히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준비해왔고, 많은 노하우가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와 같이 해서 학생들이 중학교 시기를 아주 보람되게 그리고 알차게 보내서 또 고등학교 가고 자기가 원하는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도록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뵙겠습니다.